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거의 모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욕구에 관한 이야기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랫동안 사회적 통념과 편견이라는 장막 뒤에 가려져 있던 여성의 성적 욕구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조심스럽게 꺼내야 하는 주제로 남아 있습니다. 남성들이 혼자서 욕구를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영상이나 사진, 글과 같은 매체를 활용하는 것부터 때로는 오롯이 상상만으로도 가능하다고 이야기되곤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성들은 어떨까요? 여성들 역시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자연스러운 욕구를 느끼는 존재이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좀처럼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했던 혹은 애써 외면해왔을지도 모르는 여성들의 자기 위로, 즉 스스로의 욕구를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여성들은 과연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호기심을 넘어 인간의 본성과 자기 이해에 대한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먼저, 여성들은 얼마나 자주 자기 위로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흥미로운 단서를 제공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한 글로벌 성인용품 브랜드에서 12개국 성인 6,000명을 대상으로 남녀 간 자기 위로 횟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이 전 세계에서 남녀 간 자기 위로 횟수 격차가 가장 적은 나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를 단순히 한국 여성이 다른 나라 여성보다 개방적이다라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 내면에는 우리 사회의 또 다른 단면이 숨어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다른 국가 남성들은 일주일에 평균 4회 자기 위로를 하는 반면 한국 남성은 그 절반 수준인 3회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이는 오랫동안 성에 대해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태도를 보여온 아시아 문화권의 특성과 더불어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한국 사회의 고단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반면 한국 여성의 경우 평균 7일에 한 번 자기 위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12개국 전체 여성 평균인 4일보다 오히려 빈도가 높았습니다. 이는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여성들 역시 분명한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를 해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그렇다면 여성의 성적 욕구는 심리적으로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 것일까요?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의 심리학과 로이 바우마이스터 교수는 1965년부터 현재까지 발표된 성과 관련된 모든 논문을 분석하여 남녀의 욕구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한 연구에서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성적 욕구를 느끼는가라는 질문에 남성은 무려 92%가 그렇다고 답한 반면 여성은 52%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남성이 압도적으로 높기는 하지만 여성의 절반 이상이 상당히 높은 빈도로 성적 욕구를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한 매일 잠자리에 대한 생각을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남성의 50%, 여성의 20%가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하루 평균 성적 충동 횟수가 남성은 5회, 여성은 2회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이 모든 연구 결과는 한 가지 사실을 가리킵니다. 남성과 여성 사이의 빈도와 표현 방식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성적 욕구는 여성에게도 매우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욕구를 여성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이제 그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샤워기의 수압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샤워를 하던 중 특정 부위에 강한 물줄기를 집중시켜 쾌감을 얻는 방식으로 의외로 적지 않은 여성들이 이 방법을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유난히 샤워 시간이 긴 여성이 있다면 혼자만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두 번째는 가장 보편적이고 역사가 깊은 방법, 바로 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도구 없이 자신의 몸을 가장 잘하는 손을 통해 스스로를 만족시키는 이 방법은 약 3분의 1에 달하는 여성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신의 신체를 탐색하고 교감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성을 위해 제작된 영상 콘텐츠를 시청하는 것입니다. 최근 여성 소비자들의 충성도 높은 수요에 힘입어 여성향성인 콘텐츠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남성 위주의 자극적이고 거친 내용보다는 여성의 감성과 심리를 섬세하게 다루는 스토리, 부드러운 연출, 그리고 매력적인 배우들의 달콤한 속삭임이 담긴 콘텐츠가 여성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약 4분의 1의 여성들이 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네 번째는 의외의 결과일 수 있지만 남성들을 위해 제작된 영상을 보는 것입니다. 아직 여성 전용 콘텐츠 시장이 남성용만큼 방대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다양한 장르와 취향의 작품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평소보다 더 강렬하고 격렬한 자극을 원할 때 남성용 영상을 선호한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성적인 상상력을 자극하는 만화나 소설을 읽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영상이 부담스러운 여성들에게 좋은 대안이 됩니다.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판타지를 충족시켜주는 스토리와 자신이 좋아하는 그림체를 통해 상상력을 극대화하며 즐거움을 얻는 방식으로 약 5분의 1의 여성이 이 방법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성인용품, 즉 기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성의 자기 위로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연상하는 방법이지만 실제로는 약 10분의 1 정도의 여성만이 기구를 사용한다고 답했습니다. 기구가 주는 이질적인 감촉에 대한 거부감, 그리고 보관 및 관리의 번거로움, 사용 시 발생하는 소음 등이 주된 이유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일단 사용해 본 사람들은 손으로 할 때보다 훨씬 높은 만족도를 경험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성인용품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서 앞으로 기구를 사용하는 여성의 비율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여성들은 남성들과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다른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욕구를 건강하게 해소하고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자기 위로 행위가 단순히 쾌락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성의 자기 위로는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오르가슴에 이르는 과정에서 우리 뇌에서는 다양한 신경화학 물질이 분비됩니다.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과 도파민은 우울감을 완화하고 즐거움과 만족감을 주며 엔도르핀과 옥시토신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고통을 줄여주며 친밀감과 애정을 느끼게 합니다. 또한 수면과 관련된 호르몬인 프로락틴의 분비를 도와 불면증을 개선하고 숙면을 취하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즉, 건강한 자기 위로는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훌륭한 자기관리 도구인 셈입니다. 이야기를 조금 더 확장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성의 성욕은 나이가 들면 사라지는 것일까요? 우리 사회에는 중장년 여성은 성생활을 즐기지 않을 것이라는 깊은 편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여성의 성욕은 폐경과 함께 끝나지 않습니다. 여성의 성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아니라 오히려 극소량 분비되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입니다. 이 호르몬은 폐경 이후에도 부신 등에서 계속 생산되기 때문에 여성의 성욕은 생물학적으로 죽기 전까지 계속될 수 있습니다. 폐경기 이후 성욕이 줄었다고 느끼는 것은 관계시 통증이나 여성으로서의 매력이 끝났다는 심리적 위축감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이지
욕구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실제로 스탠퍼드 폐경기 연구회에 따르면 폐경을 겪은 여성 중 23%는 오히려 성욕이 이전보다 증가했다고 답했으며 20%는 변화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여성의 성욕이 나이라는 굴레에 갇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부부관계에서 여성들은 충분한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던 하이트 리포트에 따르면 성관계만으로 꾸준히 오르가슴을 느끼는 여성은 30%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남녀 간의 성적 리듬과 만족의 지점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차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적 불균형 속에서 자기 위로는 여성이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스스로 만족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중요한 과정이 됩니다. 이는 단순히 욕구 불만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신체에 대한 주도권을 찾고 파트너와의 관계에서도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하게 소통할 수 있는 자신감을 길러주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랫동안 금기시되었던 여성의 자기 위로와 성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여성의 성적 욕구는 부끄럽거나 숨겨야 할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느끼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건강한 감정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스스로를 위로하고 만족시키는 행위는 단순한 쾌락을 넘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신을 더 깊이 사랑하게 만드는 긍정적인 자기 돌봄의 한 형태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 사회의 만연한 성에 대한 편견을 걷어내고 남성과 여성 모두가 자신의 몸과 욕구를 더 건강하고 솔직하게 마주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아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행복은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거의 모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욕구에 관한 이야기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랫동안 사회적 통념과 편견이라는 장막 뒤에 가려져 있던 여성의 성적 욕구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조심스럽게 꺼내야 하는 주제로 남아 있습니다. 남성들이 혼자서 욕구를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영상이나 사진, 글과 같은 매체를 활용하는 것부터 때로는 오롯이 상상만으로도 가능하다고 이야기되곤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성들은 어떨까요? 여성들 역시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자연스러운 욕구를 느끼는 존재이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좀처럼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했던 혹은 애써 외면해왔을지도 모르는 여성들의 자기 위로, 즉 스스로의 욕구를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여성들은 과연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호기심을 넘어 인간의 본성과 자기 이해에 대한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먼저, 여성들은 얼마나 자주 자기 위로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흥미로운 단서를 제공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한 글로벌 성인용품 브랜드에서 12개국 성인 6,000명을 대상으로 남녀 간 자기 위로 횟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이 전 세계에서 남녀 간 자기 위로 횟수 격차가 가장 적은 나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를 단순히 한국 여성이 다른 나라 여성보다 개방적이다라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 내면에는 우리 사회의 또 다른 단면이 숨어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다른 국가 남성들은 일주일에 평균 4회 자기 위로를 하는 반면 한국 남성은 그 절반 수준인 3회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이는 오랫동안 성에 대해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태도를 보여온 아시아 문화권의 특성과 더불어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한국 사회의 고단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반면 한국 여성의 경우 평균
7일에 한 번 자기 위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12개국 전체 여성 평균인 4일보다 오히려 빈도가 높았습니다. 이는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여성들 역시 분명한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를 해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그렇다면 여성의 성적 욕구는 심리적으로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 것일까요?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의 심리학과 로이 바우마이스터 교수는 1965년부터 현재까지 발표된 성과 관련된 모든 논문을 분석하여 남녀의 욕구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한 연구에서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성적 욕구를 느끼는가라는 질문에 남성은 무려 92%가 그렇다고 답한 반면 여성은 52%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남성이 압도적으로 높기는 하지만 여성의 절반 이상이 상당히 높은 빈도로 성적 욕구를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한 매일 잠자리에 대한 생각을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남성의 50%, 여성의 20%가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하루 평균 성적 충동 횟수가 남성은 5회, 여성은 2회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이 모든 연구 결과는 한 가지 사실을 가리킵니다. 남성과 여성 사이의 빈도와 표현 방식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성적 욕구는 여성에게도 매우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욕구를 여성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이제 그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샤워기의 수압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샤워를 하던 중 특정 부위에 강한 물줄기를 집중시켜 쾌감을 얻는 방식으로 의외로 적지 않은 여성들이 이 방법을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유난히 샤워 시간이 긴 여성이 있다면 혼자만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두 번째는 가장 보편적이고 역사가 깊은 방법, 바로 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도구 없이 자신의 몸을 가장 잘 아는 손을 통해 스스로를 만족시키는 이 방법은 약 3분의 1에 달하는 여성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신의 신체를 탐색하고 교감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성을 위해 제작된 영상 콘텐츠를 시청하는 것입니다. 최근 여성 소비자들의 충성도 높은 수요에 힘입어 여성향성인 콘텐츠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남성 위주의 자극적이고 거친 내용보다는 여성의 감성과 심리를 섬세하게 다루는 스토리, 부드러운 연출, 그리고 매력적인 배우들의 달콤한 속삭임이 담긴 콘텐츠가 여성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약 4분의 1의 여성들이 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네 번째는 의외의 결과일 수 있지만 남성들을 위해 제작된 영상을 보는 것입니다. 아직 여성 전용 콘텐츠 시장이 남성용만큼 방대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다양한 장르와 취향의 작품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평소보다 더 강렬하고 격렬한 자극을 원할 때 남성용 영상을 선호한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성적인 상상력을 자극하는 만화나 소설을 읽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영상이 부담스러운 여성들에게 좋은 대안이 됩니다.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판타지를 충족시켜주는 스토리와 자신이 좋아하는 그림체를 통해 상상력을 극대화하며 즐거움을 얻는 방식으로 약 5분의 1의 여성이 이 방법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성인용품, 즉 기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성의 자기 위로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연상하는 방법이지만 실제로는 약 10분의 1 정도의 여성만이 기구를 사용한다고 답했습니다. 기구가 주는 이질적인 감촉에 대한 거부감, 그리고 보관 및 관리의 번거로움, 사용 시 발생하는 소음 등이 주된 이유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일단 사용해 본 사람들은 손으로 할 때보다 훨씬 높은 만족도를 경험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성인용품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서 앞으로 기구를 사용하는 여성의 비율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여성들은 남성들과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다른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욕구를 건강하게 해소하고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자기위로 행위가 단순히 쾌락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성의 자기위로는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오르가슴에 이르는 과정에서 우리 뇌에서는 다양한 신경화학 물질이 분비됩니다.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과 도파민은 우울감을 완화하고 즐거움과 만족감을 주며 엔도르핀과 옥시토신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고통을 줄여주며 친밀감과 애정을 느끼게 합니다. 또한 수면과 관련된 호르몬인 프로락틴의 분비를 도와 불면증을 개선하고 숙면을 취하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즉, 건강한 자기위로는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훌륭한 자기관리 도구인 셈입니다. 이야기를 조금 더 확장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성의 성욕은 나이가 들면 사라지는 것일까요? 우리 사회에는 중장년 여성은 성생활을 즐기지 않을 것이라는 깊은 편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여성의 성욕은 폐경과 함께 끝나지 않습니다. 여성의 성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아니라 오히려 극소량 분비되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입니다. 이 호르몬은 폐경 이후에도 부신 등에서 계속 생산되기 때문에 여성의 성욕은 생물학적으로 죽기 전까지 계속될 수 있습니다. 폐경기 이후 성욕이 줄었다고 느끼는 것은 관계시 통증이나 여성으로서의 매력이 끝났다는 심리적 위축감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이지 욕구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실제로 스탠퍼드 폐경기 연구회에 따르면 폐경을 겪은 여성 중 23%는 오히려 성욕이 이전보다 증가했다고 답했으며 20%는 변화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여성의 성욕이 나이라는 굴레에 갇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부부관계에서 여성들은 충분한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던 하이트 리포트에 따르면 성관계만으로 꾸준히 오르가슴을 느끼는 여성은 30%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남녀 간의 성적 리듬과 만족의 지점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차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적 불균형 속에서 자기위로는 여성이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스스로 만족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중요한 과정이 됩니다. 이는 단순히 욕구 불만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신체에 대한 주도권을 찾고 파트너와의 관계에서도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하게 소통할 수 있는 자신감을 길러주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랫동안 금기시되었던 여성의 자기위로와 성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여성의 성적 욕구는 부끄럽거나 숨겨야 할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느끼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건강한 감정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스스로를 위로하고 만족시키는 행위는 단순한 쾌락을 넘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신을 더 깊이 사랑하게 만드는 긍정적인 자기 돌봄의 한 형태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 사회의 만연한 성에 대한 편견을 걷어내고 남성과 여성 모두가 자신의 몸과 욕구를 더 건강하고 솔직하게 마주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아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행복은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거의 모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욕구에 관한 이야기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랫동안 사회적 통념과 편견이라는 장막 뒤에 가려져 있던 여성의 성적 욕구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조심스럽게 꺼내야 하는 주제로 남아 있습니다. 남성들이 혼자서 욕구를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영상이나 사진, 글과 같은 매체를 활용하는 것부터 때로는 오롯이 상상만으로도 가능하다고 이야기되곤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성들은 어떨까요? 여성들 역시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자연스러운 욕구를 느끼는 존재이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좀처럼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했던 혹은 애써 외면해왔을지도 모르는 여성들의 자기 위로, 즉 스스로의 욕구를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여성들은 과연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까요? 이야기는 단순히 호기심을 넘어 인간의 본성과 자기 이해에 대한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먼저, 여성들은 얼마나 자주 자기 위로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흥미로운 단서를 제공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한 글로벌 성인용품 브랜드에서 12개국 성인 6,000명을 대상으로 남녀 간 자기 위로 횟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이 전 세계에서 남녀 간 자기 위로 횟수 격차가 가장 적은 나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를 단순히 한국 여성이 다른 나라 여성보다 개방적이다라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 내면에는 우리 사회의 또 다른 단면이 숨어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다른 국가 남성들은 일주일에 평균 4회 자기 위로를 하는 반면 한국 남성은 그 절반 수준인 3회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이는 오랫동안 성에 대해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태도를 보여온 아시아 문화권의 특성과 더불어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한국 사회의 고단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반면 한국 여성의 경우 평균 7일에 한 번 자기 위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12개국 전체 여성 평균인 4일보다 오히려 빈도가 높았습니다. 이는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여성들 역시 분명한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를 해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그렇다면 여성의 성적 욕구는 심리적으로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 것일까요?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의 심리학과 로이 바우마이스터 교수는 1965년부터 현재까지 발표된 성과 관련된 모든 논문을 분석하여 남녀의 욕구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한 연구에서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성적 욕구를 느끼는가라는 질문에 남성은 무려 92%가 그렇다고 답한 반면 여성은 52%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남성이 압도적으로 높기는 하지만 여성의 절반 이상이 상당히 높은 빈도로 성적 욕구를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한 매일 잠자리에 대한 생각을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남성의 50%, 여성의 20%가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하루 평균 성적 충동 횟수가 남성은 5회, 여성은 2회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이 모든 연구 결과는 한 가지 사실을 가리킵니다. 남성과 여성 사이의 빈도와 표현 방식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성적 욕구는 여성에게도 매우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욕구를 여성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이제 그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샤워기의 수압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샤워를 하던 중 특정 부위에 강한 물줄기를 집중시켜 쾌감을 얻는 방식으로 의외로 적지 않은 여성들이 이 방법을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유난히 샤워 시간이 긴 여성이 있다면 혼자만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두 번째는 가장 보편적이고 역사가 깊은 방법, 바로 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도구 없이 자신의 몸을 가장 잘 아는 손을 통해 스스로를 만족시키는 이 방법은 약 3분의 1에 달하는 여성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신의 신체를 탐색하고 교감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성을 위해 제작된 영상 콘텐츠를 시청하는 것입니다. 최근 여성 소비자들의 충성도 높은 수요에 힘입어 여성향 성인 콘텐츠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남성 위주의 자극적이고 거친 내용보다는 여성의 감성과 심리를 섬세하게 다루는 스토리, 부드러운 연출, 그리고 매력적인 배우들의 달콤한 속삭임이 담긴 콘텐츠가 여성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약 4분의 1의 여성들이 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네 번째는 의외의 결과일 수 있지만 남성들을 위해 제작된 영상을 보는 것입니다. 아직 여성 전용 콘텐츠 시장이 남성용만큼 방대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다양한 장르와 취향의 작품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평소보다 더 강렬하고 격렬한 자극을 원할 때 남성용 영상을 선호한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성적인 상상력을 자극하는 만화나 소설을 읽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영상이 부담스러운 여성들에게 좋은 대안이 됩니다.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판타지를 충족시켜주는 스토리와 자신이 좋아하는 그림체를 통해 상상력을 극대화하며 즐거움을 얻는 방식으로 약 5분의 1의 여성이 이 방법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성인용품, 즉 기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성의 자기 위로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연상하는 방법이지만 실제로는 약 10분의 1 정도의 여성만이 기구를 사용한다고 답했습니다. 기구가 주는 이질적인 감촉에 대한 거부감, 그리고 보관 및 관리의 번거로움, 사용 시 발생하는 소음 등이 주된 이유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일단 사용해 본 사람들은 손으로 할 때보다 훨씬 높은 만족도를 경험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성인용품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서 앞으로 기구를 사용하는 여성의 비율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여성들은 남성들과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다른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욕구를 건강하게 해소하고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자기위로 행위가 단순히 쾌락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성의 자기위로는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오르가슴에 이르는 과정에서 우리 뇌에서는 다양한 신경화학 물질이 분비됩니다.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과 도파민은 우울감을 완화하고 즐거움과 만족감을 주며 엔도르핀과 옥시토신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고통을 줄여주며 친밀감과 애정을 느끼게 합니다. 또한 수면과 관련된 호르몬인 프로락틴의 분비를 도와 불면증을 개선하고 숙면을 취하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즉, 건강한 자기위로는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훌륭한 자기관리 도구인 셈입니다. 이야기를 조금 더 확장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성의 성욕은 나이가 들면 사라지는 것일까요? 우리 사회에는 중장년 여성은 성생활을 즐기지 않을 것이라는 깊은 편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여성의 성욕은 폐경과 함께 끝나지 않습니다. 여성의 성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아니라 오히려 극소량 분비되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입니다. 이 호르몬은 폐경 이후에도 부신 등에서 계속 생산되기 때문에 여성의 성욕은 생물학적으로 죽기 전까지 계속될 수 있습니다. 폐경기 이후 성욕이 줄었다고 느끼는 것은 관계시 통증이나 여성으로서의 매력이 끝났다는 심리적 위축감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이지 욕구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실제로 스탠퍼드 폐경기 연구에 따르면 폐경을 겪은 여성 중 23%는 오히려 성욕이 이전보다 증가했다고 답했으며 20%는 변화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여성의 성욕이 나이라는 굴레에 갇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부부관계에서 여성들은 충분한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던 하이트 리포트에 따르면 성관계만으로 꾸준히 오르가슴을 느끼는 여성은 30%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남녀 간의 성적 리듬과 만족의 지점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차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적 불균형 속에서 자기 위로는 여성이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스스로 만족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중요한 과정이 됩니다. 이는 단순히 욕구 불만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신체에 대한 주도권을 찾고 파트너와의 관계에서도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하게 소통할 수 있는 자신감을 길러주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랫동안 금기시되었던 여성의 자기 위로와 성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여성의 성적 욕구는 부끄럽거나 숨겨야 할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느끼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건강한 감정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스스로를 위로하고 만족시키는 행위는 단순한 쾌락을 넘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신을 더 깊이 사랑하게 만드는 긍정적인 자기 돌봄의 한 형태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 사회의 만연한 성에 대한 편견을 걷어내고 남성과 여성 모두가 자신의 몸과 욕구를 더 건강하고 솔직하게 마주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아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행복은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거의 모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욕구에 관한 이야기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랫동안 사회적 통념과 편견이라는 장막 뒤에 가려져 있던 여성의 성적 욕구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조심스럽게 꺼내야 하는 주제로 남아 있습니다. 남성들이 혼자서 욕구를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영상이나 사진, 글과 같은 매체를 활용하는 것부터 때로는 오롯이 상상만으로도 가능하다고 이야기되곤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성들은 어떨까요? 여성들 역시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자연스러운 욕구를 느끼는 존재이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좀처럼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했던 혹은 애써 외면해왔을지도 모르는 여성들의 자기 위로, 즉 스스로의 욕구를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여성들은 과연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호기심을 넘어 인간의 본성과 자기 이해에 대한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먼저, 여성들은 얼마나 자주 자기 위로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흥미로운 단서를 제공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한 글로벌 성인용품 브랜드에서 12개국 성인 6,000명을 대상으로 남녀 간 자기 위로 횟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이 전 세계에서 남녀 간 자기 위로 횟수 격차가 가장 적은 나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를 단순히 한국 여성이 다른 나라 여성보다 개방적이다라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 내면에는 우리 사회의 또 다른 단면이 숨어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다른 국가 남성들은 일주일에 평균 4회 자기 위로를 하는 반면 한국 남성은 그 절반 수준인 3회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이는 오랫동안 성에 대해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태도를 보여온 아시아 문화권의 특성과 더불어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한국 사회의 고단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반면 한국 여성의 경우 평균 7일에 한 번 자기 위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12개국 전체 여성 평균인 4일보다 오히려 빈도가 높았습니다. 이는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여성들 역시 분명한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를 해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그렇다면 여성의 성적 욕구는 심리적으로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 것일까요?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의 심리학과 로이 바우마이스터 교수는 1965년부터 현재까지 발표된 성과 관련된 모든 논문을 분석하여 남녀의 욕구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한 연구에서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성적 욕구를 느끼는가라는 질문에 남성은 무려 92%가 그렇다고 답한 반면 여성은 52%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남성이 압도적으로 높기는 하지만 여성의 절반 이상이 상당히 높은 빈도로 성적 욕구를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한 매일 잠자리에 대한 생각을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남성의 50%, 여성의 20%가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하루 평균 성적 충동 횟수가 남성은 5회, 여성은 2회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이 모든 연구 결과는 한 가지 사실을 가리킵니다. 남성과 여성 사이의 빈도와 표현 방식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성적 욕구는 여성에게도 매우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욕구를 여성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이제 그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샤워기의 수압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샤워를 하던 중 특정 부위에 강한 물줄기를 집중시켜 쾌감을 얻는 방식으로 의외로 적지 않은 여성들이 이 방법을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유난히 샤워 시간이 긴 여성이 있다면 혼자만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두 번째는 가장 보편적이고 역사가 깊은 방법, 바로 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도구 없이 자신의 몸을 가장 잘 아는 손을 통해 스스로를 만족시키는 이 방법은 약 3분의 1에 달하는 여성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신의 신체를 탐색하고 교감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성을 위해 제작된 영상 콘텐츠를 시청하는 것입니다. 최근 여성 소비자들의 충성도 높은 수요에 힘입어 여성향 성인 콘텐츠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남성 위주의 자극적이고 거친 내용보다는 여성의 감성과 심리를 섬세하게 다루는 스토리, 부드러운 연출, 그리고 매력적인 배우들의 달콤한 속삭임이 담긴 콘텐츠가 여성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약 4분의 1의 여성들이 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네 번째는 의외의 결과일 수 있지만 남성들을 위해 제작된 영상을 보는 것입니다. 아직 여성 전용 콘텐츠 시장이 남성용만큼 방대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다양한 장르와 취향의 작품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평소보다 더 강렬하고 격렬한 자극을 원할 때 남성용 영상을 선호한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성적인 상상력을 자극하는 만화나 소설을 읽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영상이 부담스러운 여성들에게 좋은 대안이 됩니다.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판타지를 충족시켜주는 스토리와 자신이 좋아하는 그림체를 통해 상상력을 극대화하며 즐거움을 얻는 방식으로 약 5분의 1의 여성이 이 방법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성인용품, 즉 기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성의 자기 위로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연상하는 방법이지만 실제로는 약 10분의 1 정도의 여성만이 기구를 사용한다고 답했습니다. 기구가 주는 이질적인 감촉에 대한 거부감, 그리고 보관 및 관리의 번거로움, 사용 시 발생하는 소음 등이 주된 이유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일단 사용해 본 사람들은 손으로 할 때보다 훨씬 높은 만족도를 경험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성인용품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서 앞으로 기구를 사용하는 여성의 비율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여성들은 남성들과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다른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욕구를 건강하게 해소하고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자기 위로 행위가
단순히 쾌락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성의 자기 위로는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오르가슴에 이르는 과정에서 우리 뇌에서는 다양한 신경화학 물질이 분비됩니다.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과 도파민은 우울감을 완화하고 즐거움과 만족감을 주며, 엔도르핀과 옥시토신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고통을 줄여주며 친밀감과 애정을 느끼게 합니다. 또한 수면과 관련된 호르몬인 프로락틴의 분비를 도와 불면증을 개선하고 숙면을 취하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즉, 건강한 자기 위로는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훌륭한 자기관리 도구인 셈입니다. 이야기를 조금 더 확장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성의 성욕은 나이가 들면 사라지는 것일까요? 우리 사회에는 중장년 여성은 성생활을 즐기지 않을 것이라는 깊은 편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여성의 성욕은 폐경과 함께 끝나지 않습니다. 여성의 성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아니라 오히려 극소량 분비되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입니다. 이 호르몬은 폐경 이후에도 부신 등에서 계속 생산되기 때문에 여성의 성욕은 생물학적으로 죽기 전까지 계속될 수 있습니다. 폐경기 이후 성욕이 줄었다고 느끼는 것은 관계시 통증이나 여성으로서의 매력이 끝났다는 심리적 위축감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이지 욕구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실제로 스탠퍼드 폐경기 연구에 따르면 폐경을 겪은 여성 중 23%는 오히려 성욕이 이전보다 증가했다고 답했으며 20%는 변화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여성의 성욕이 나이라는 굴레에 갇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부부관계에서 여성들은 충분한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던 하이트 리포트에 따르면 성관계만으로 꾸준히 오르가슴을 느끼는 여성은 30%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남녀 간의 성적 리듬과 만족의 지점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차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적 불균형 속에서 자기 위로는 여성이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스스로 만족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중요한 과정이 됩니다. 이는 단순히 욕구 불만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신체에 대한 주도권을 찾고 파트너와의 관계에서도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하게 소통할 수 있는 자신감을 길러주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랫동안 금기시되었던 여성의 자기 위로와 성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여성의 성적 욕구는 부끄럽거나 숨겨야 할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느끼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건강한 감정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스스로를 위로하고 만족시키는 행위는 단순한 쾌락을 넘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신을 더 깊이 사랑하게 만드는 긍정적인 자기 돌봄의 한 형태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 사회의 만연한 성에 대한 편견을 걷어내고 남성과 여성 모두가 자신의 몸과 욕구를 더 건강하고 솔직하게 마주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아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행복은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거의 모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욕구에 관한 이야기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랫동안 사회적 통념과 편견이라는 장막 뒤에 가려져 있던 여성의 성적 욕구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조심스럽게 꺼내야 하는 주제로 남아 있습니다. 남성들이 혼자서 욕구를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영상이나 사진, 글과 같은 매체를 활용하는 것부터 때로는 오롯이 상상만으로도 가능하다고 이야기되곤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성들은 어떨까요? 여성들 역시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자연스러운 욕구를 느끼는 존재이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좀처럼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했던 혹은 애써 외면해왔을지도 모르는 여성들의 자기 위로, 즉 스스로의 욕구를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여성들은 과연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호기심을 넘어 인간의 본성과 자기 이해에 대한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먼저, 여성들은 얼마나 자주 자기 위로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흥미로운 단서를 제공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한 글로벌 성인용품 브랜드에서 12개국 성인 6,000명을 대상으로 남녀 간 자기 위로 횟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이 전 세계에서 남녀 간 자기 위로 횟수 격차가 가장 적은 나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를 단순히 한국 여성이 다른 나라 여성보다 개방적이다라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 내면에는 우리 사회의 또 다른 단면이 숨어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다른 국가 남성들은 일주일에 평균 4회 자기 위로를 하는 반면 한국 남성은 그 절반 수준인 3회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이는 오랫동안 성에 대해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태도를 보여온 아시아 문화권의 특성과 더불어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한국 사회의 고단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반면 한국 여성의 경우 평균 7일에 한 번 자기 위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12개국 전체 여성 평균인 4일보다 오히려 빈도가 높았습니다. 이는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여성들 역시 분명한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를 해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그렇다면 여성의 성적 욕구는 심리적으로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 것일까요?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의 심리학과 로이 바우마이스터 교수는 1965년부터 현재까지 발표된 성과 관련된 모든 논문을 분석하여 남녀의 욕구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한 연구에서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성적 욕구를 느끼는가라는 질문에 남성은 무려 92%가 그렇다고 답한 반면 여성은 52%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남성이 압도적으로 높기는 하지만 여성의 절반 이상이 상당히 높은 빈도로 성적 욕구를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한 매일 잠자리에 대한 생각을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남성의 50%, 여성의 20%가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하루 평균 성적 충동 횟수가 남성은 5회, 여성은 2회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이 모든 연구 결과는 한 가지 사실을 가리킵니다. 남성과 여성 사이의 빈도와 표현 방식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성적 욕구는 여성에게도 매우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욕구를 여성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이제 그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샤워기의 수압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샤워를 하던 중 특정 부위에 강한 물줄기를 집중시켜 쾌감을 얻는 방식으로 의외로 적지 않은 여성들이 이 방법을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유난히 샤워 시간이 긴 여성이 있다면 혼자만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두 번째는 가장 보편적이고 역사가 깊은 방법, 바로 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도구 없이 자신의 몸을 가장 잘 아는 손을 통해 스스로를 만족시키는 이 방법은 약 3분의 1에 달하는 여성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신의 신체를 탐색하고 교감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성을 위해 제작된 영상 콘텐츠를 시청하는 것입니다. 최근 여성 소비자들의 충성도 높은 수요에 힘입어 여성향 성인 콘텐츠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남성 위주의 자극적이고 거친 내용보다는 여성의 감성과 심리를 섬세하게 다루는 스토리, 부드러운 연출, 그리고 매력적인 배우들의 달콤한 속삭임이 담긴 콘텐츠가 여성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약 4분의 1의 여성들이 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네 번째는 의외의 결과일 수 있지만 남성들을 위해 제작된 영상을 보는 것입니다. 아직 여성 전용 콘텐츠 시장이 남성용만큼 방대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다양한 장르와 취향의 작품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평소보다 더 강렬하고 격렬한 자극을 원할 때 남성용 영상을 선호한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성적인 상상력을 자극하는 만화나 소설을 읽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영상이 부담스러운 여성들에게 좋은 대안이 됩니다.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판타지를 충족시켜주는 스토리와 자신이 좋아하는 그림체를 통해 상상력을 극대화하며 즐거움을 얻는 방식으로 약 5분의 1의 여성이 이 방법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성인용품, 즉 기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성의 자기 위로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연상하는 방법이지만 실제로는 약 10분의 1 정도의 여성만이 기구를 사용한다고 답했습니다. 기구가 주는 이질적인 감촉에 대한 거부감, 그리고 보관 및 관리의 번거로움, 사용 시 발생하는 소음 등이 주된 이유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일단 사용해 본 사람들은 손으로 할 때보다 훨씬 높은 만족도를 경험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성인용품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서 앞으로 기구를 사용하는 여성의 비율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여성들은 남성들과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다른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욕구를 건강하게 해소하고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자기 위로 행위가 단순히 쾌락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성의 자기 위로는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오르가슴에 이르는 과정에서 우리 뇌에서는 다양한 신경화학 물질이 분비됩니다.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과 도파민은 우울감을 완화하고 즐거움과 만족감을 주며 엔도르핀과 옥시토신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고통을 줄여주며 친밀감과 애정을 느끼게 합니다. 또한 수면과 관련된 호르몬인 프로락틴의 분비를 도와 불면증을 개선하고 숙면을 취하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즉, 건강한 자기 위로는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훌륭한 자기관리 도구인 셈입니다. 이야기를 조금 더 확장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성의 성욕은 나이가 들면 사라지는 것일까요? 우리 사회에는 중장년 여성은 성생활을 즐기지 않을 것이라는 깊은 편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여성의 성욕은 폐경과 함께 끝나지 않습니다. 여성의 성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아니라 오히려 극소량 분비되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입니다. 이 호르몬은 폐경 이후에도 부신 등에서 계속 생산되기 때문에 여성의 성욕은 생물학적으로 죽기 전까지 계속될 수 있습니다. 폐경기 이후 성욕이 줄었다고 느끼는 것은 관계시 통증이나 여성으로서의 매력이 끝났다는 심리적 위축감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이지 욕구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실제로 스탠퍼드 폐경기 연구에 따르면 폐경을 겪은 여성 중 23%는 오히려 성욕이 이전보다 증가했다고 답했으며 20%는 변화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여성의 성욕이 나이라는 굴레에 갇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부부관계에서 여성들은 충분한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던 하이트 리포트에 따르면 성관계만으로 꾸준히 오르가슴을 느끼는 여성은 30%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남녀 간의 성적 리듬과 만족의 지점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차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적 불균형 속에서 자기 위로는 여성이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스스로 만족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중요한 과정이 됩니다. 이는